천년의 수업.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김헌. 다산초당 출판사. 무엇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가? 하지만 그리스 로마인들은 신화를 통해서 세대 갈등과 친부 사례만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진 않았습니다. 뭔가 결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세대 갈등을 인정하되 좀 더 평화로운 결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제우스까지 권력이 넘어왔는데 여전히 세대 갈등이 반복되고 그도 결국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길까요? 아닙니다. 그는 한번 획득한 권력을 영원히 지키면서 마침내 우주의 권력 체계의 질서를 잡습니다. 그리스 말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제우스는 카오스에서 시작한 신화의 역사를 코스모스로 매듭 지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역사는 한마디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로군요. 이렇게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영원히 유지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신이 된 제우스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최후를 봤으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겠죠. 그동안 신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말은 곧 제우스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세력도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우스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 싸워준 형제 자매들과 권력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똘똘한 8명의 자식들을 골라 12명의 올림포스 신체제를 함께 만들죠. 제우스는 우라노스나 크로노스와는 달리 권력을 독차지하지도 않고 자식들을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12신을 모두 관리했지만 각자의 영역은 되도록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영역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맡긴 거죠. 아주 영리하게 통치권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계속해서 권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주었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책임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제우스와 함께 힘을 합해서 조화롭게 세상을 다스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제우스는 기존에 경직되고 완고한 틀을 깼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틀을 허용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제우스가 기성세대도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우스와 그 형제들이 티탄 신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삼촌들 중에서 소위 주류에 끼지 못했던 외눈박이 거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조카 제우스를 반가워하며 천둥과 벼락, 전광을 내주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삼촌인 백수거신도 제우스를 도왔습니다. 제우스 덕분에 지하에서 나온 백수거신들은 300개나 되는 손으로 바위를 던지면서 티탄 신족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승리 비결을 살펴보면 자기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기성세대 중에서 소외된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득권을 지닌 기성세대들은 다른 세대를 어떤 식으로 포용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가 독선에 사로잡혀 새로운 세대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세대 또한 기성세대를 무조건 밀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것 중에서 좋은 면은 받아들이되 안 좋은 부분은 개선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이런 메시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종적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세대 갈등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의 말대로만 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세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의 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그중 좋은 것들만을 골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훌륭한 전통일 수 있죠.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틀에 안주하면 편할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고 서로 간의 갈등도 별로 없겠죠. 하지만 발전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으면 정체되고 퇴색하며 결국에는 화석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주어진 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묘한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본능처럼 있죠. 자유를 위한 욕망 말이에요.